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많은 곳은 100mm가 넘게 비가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가뭄 해가를 돕는 단비였는데 영산강의 녹조도 주춤해졌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빗방울 머금은 고추에서 싱그러움이 묻어납니다. 타들어가던 돼지도 속살 가득 단비를 빨아들입니다. 밭곡이 조금 타가지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지. 그래도 이렇게 비를 딱 내려주니 참 좋습니다. 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지만 이번 비는 나주호의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단비는 영산강도 살려냈습니다. 녹조가 심해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했던 영산강은 본래의 물빛을 조금이나마 회복했습니다. 여기 고여 갖고 있는 모름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흘러나가니까 녹조도 그렇게 날아가지.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후에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하루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는 앞으로도 5에서 30, 남해안은 20에서 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발전이 정지됐던 한빛원전 6호기가 오늘 새벽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한빛원전은 문제가 됐던 냉각제 펌프 부품을 성능이 개선된 제품으로 교체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흘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재가동에 들어간 6호기는 내일 오후 2시 최대 출력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정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2차 심의에 일부 반영됐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으로 시가 요구한 201억 원 가운데 52억 원가량이 기획재정부 2차 예산안 심의에서 반영됐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3차 심의에서도 예산 반영이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통령 공약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구축 사업 등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귀농을 하고 아예 작두콩 농사에까지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젊은 농업인의 꿈과 희망을 만나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묵묵히 내일을 읽어가는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를 소개합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34살의 정진원 씨는 올해로 6년째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5명이 함께 힘을 모아 운영을 하는 덕분에 매출은 안정적이지만 더 큰 꿈을 쫓아 지난해부터 작두콩 농사도 직접 짓고 있습니다. 이미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하고 있는 만큼 약성이 좋은 작두콩을 직접 재배하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시작된 작두콩 농사는 지난해 태풍의 영향으로 몽땅 망치고 말았습니다. 농사가 이렇게 힘든지를 몰랐습니다. 농사가 힘든지 알았으면 정말 이걸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에 나선 작두콩 농사는 올해 다행히 작황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반대하던 정 씨의 부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왕 한 김에 이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해야죠. 이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제 작두콩도 이제 더 많이 수확하게끔. 농민들과 계약을 하고 정 씨가 인터넷에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품목만 200여 가지. 농산물 판매도 해야 하고 작두콩 농사도 지어야 하는 버거운 생활. 정 씨는 몇 달째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자보지 못했고 부인 이 씨 또한 셋째 아이를 낳은 뒤에 곧바로 농산일에 나설 정도로 억척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뛰어든다 그러면 분명히 이 특산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그런 특산품을 이 나주에서 만들고 싶습니다. 20대 후반 일찌감치 농업에서 미래를 찾은 젊은 부부가 고단한 일상을 딛고 밝은 내일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남구 봉선동 옛 남구청사 별관 2층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설비가 끊긴 건물에서 불이 난 점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나주시 다도면의 한 저수지에서 40살 신모 씨가 실종된 지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신 씨가 지난 6일 병원을 탈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유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 법성과 홍농 간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됩니다. 확장 구간은 국도 22호선인 영광 법성면에서 홍농읍 한수원 사택 진입 교차로까지 5.1km이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520억 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차로인 이 도로는 영광 한빛원전 비상 상황 발생 시 유일한 대피로여서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선대 시각디자인과 김남훈 교수의 첫 일러스트레이션 개인전이 유스퀘어 금호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김 교수가 일상에서 접한 문화적 요소들을 시각디자인의 관점에서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 20여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사물이 지니는 다양한 형태와 색상을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는 데 이번 전시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산업단지인 빗그린 산단 부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됩니다. 광주시는 빗그린 산단 부지 가운데 광주 지역 1.86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다음 달 1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광산구 덕림동과 삼거동 일원으로 지난 2008년 9월 1일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입니다. 광주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광산구 연산동과 요기동 일원에 5.22제곱킬로미터만 남게 됐습니다. 남북당국의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후 이 지역 입주기업들도 방북해 공장 생산라인 점검에 나섰습니다. 삼성가전협력업체인 담양의 모 기업의 경우 오는 26일 개성공단 공장에 직원을 파견해 시설 점검 후 다음 달 2일부터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통일부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신청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해조류 가공 공정을 운영해온 완도 모 산업은 오늘 직원 1명이 입국해 공장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